과학 선생님한테 뭘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저 우리는 파란색으로 적어보세요. 단순한 관찰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 단순한 관찰만을 하게 되면은 지구는 어떻게 보여? 지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스테이셔너리가 정지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저거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1번에 쓰고 저거는 비교해서 스테이셔너리랑 얘는 문방구예요. 그럼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요거는 A고 요거는 E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스펠링 매우 유사하죠. 우리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밖에 할 수 없고 그러면 지구는 멈춰 있고요. 뭐가 도는 거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돈다라는 것만 볼 수 있겠지. 그쵸? 우리는 이 땅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빨강색을. 이 빨강색이 뭐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인다고? 지구가 주어가 지구잖아.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태양 주변을. 또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의 자전축으로 도는 거야. 매일매일 지구가 자전축하고 뺑글뺑글 돌잖아. 그래서 하루가 가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과학 선생님한테 뭘로 배우는 거야? 이론으로 배우는 거잖아. 우리의 아무런 교육이 없이 우리의 감각만 의존하잖아. 그럼 우리는 단순한 관찰밖에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틀린 사실만 받아들이게 돼요. 뭐라고? 우리의 감각만 의존하면은. 근데 이 감각에 어게인스트 반대로 생각해보잖아. 같이 우리가 이론을 배워서 우리의 감각을 대항해서 뭔가를 생각해보잖아. 그럼 우리는 진짜 알게 되는 거야. 다운도 있잖아. 강조야. 우리는 진짜 알게 되는 거야. 뭐를? 우리 지구가 어디를 돌진하고 있다고? 우주를 돌진하고 있다. 지구가 우주를 돌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구가 우주를 돌진한다는 게 이 말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로 돌진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모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적절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거는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적절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감각이 되는 거지. 우리의 센서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은 이론에 의해서 부적절하다. 우리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래? 내용이 몇 번이 되는 거래? 2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봅시다. 만약에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요소라면은 if 나오고 과거 동사로 비동사를 쓸 때에는 앞에가 단수지만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was를 써야 됩니다. was를 쓰면 안 됩니다. what만 써야 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what이에요. 이해했지? 외워두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겠죠 이거. 단수니까 was를 쓰고 싶으면 what 써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요소잖아. indetermining이고 in ing는 뭐뭐함에 있어서 라는 말이지. 뭐뭐함에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on이라고 쓰면 안 되지? on ing는 뭐야? 하자마자지. 결정하자마자가 아니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이 현실에 대한 지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감각이 유일한 거라면은 요거 잘 봐야 돼.
뒤에 것보다 확실한 건 전혀 아무것도 없다. 뒤에 것보다 확실한 건 없다라는 말은 뒤에 거가 제일 확실하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보다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는 얘가 제일 확실하다는 소리야. 뭐가 제일 확실하다고 지금? 이 팩트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단순한 관찰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 있는 팩트는 레언이 팩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사야? 추상적인 추상명사야. 추상명사면은 그 뒤에 that은 자 우리 영우 관계대명사예요? 동격의 접속사예요? 동격의 접속사다 이 말이에요. 동격의 접속사.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갈까? 아래다가 요거에다가 2번이라고 적고 2번이라고 해서 적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9강에서 문법 하면서 했었는데 팩트 대신 팩트는 사실이라는 명사잖아. 명사 다음에 대신 나오잖아. 그럼 이거 그냥 맞았다라고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맞았냐를 봐주면 돼.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맞아요. 명사 대신. 뭐랑 뭐 중에 맞아요? 일단 대신 채용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관계 대명사로서 대시. 이 관계 대명사일 때에는 이 대시 위치로도 가능하죠. 사람이면 후로도 가능하고. 다음에 뒤에가 when, where, why, how라는 관계 부사 대신에 그냥 that을 써도 돼요. 관계 부사의 대용으로 대체로 그냥 that을 써도 돼. 이거 좀 여기다가 쓰냐? 여기다가 지금 편하게 쓰면 돼. 몰라 거기다 써. 뭔지 알겠지? 앞으로는 수특 영어 안 갖고 와도 돼. 내가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이걸 못하겠어. 그래서 이거 작업센터 만들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명사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추상명사. 지금처럼 팩트 이런 거 추상명사.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동격의 접속사예요. 동격의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랑 이 팩트라는 사실이랑 완전히 동격,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다 외웠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와야 되나? 다 외웠어요. 자, 우리 채영이 접속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형이 알려줬잖아요. 외우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뭐해? 우리 채영이 인스타 하지? 완전. 인스타 접속하면 기분 완전 좋아.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인스타 접속하면 기분 완전 좋아. 롤 접속하면 기분 완전 좋아. 그다음 이거 대명사 부사는 글자 수로 부사 완전, 대명사 불완전 이렇게 외우면 되지. 접속사 세 글자인데요. 접속하면 기분 완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뒷문장은 지금 어떻게 해서 완전한 거야?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인지 모르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다 얘들아. 이제 저기 광주나 저기 전라도로 이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 몇 형식이에요? I am happy랑 같은 문장이야. 주어 동사 주격보. 뒤에가 이 형식으로 완전하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구는 정지에 있다는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야. 내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관찰하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지 무조건.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잖아.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단순하게만 보면 돼.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해 온 거예요. 첫 번째, 이거를 관찰해 왔고, and 이거를 관찰해 왔지. 이거를 경험해 왔지.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첫 번째로 뭘 관찰해 온 거야? 별이 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apart from은 exact야. 지구가 움직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론이 없어도 뭐야? 가끔씩 있는 지진. 가끔씩 있는 지진은 제외하고는 무조건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이 움직이는 거야. 또 뭐를 경험했냐면은
우리 땅을 경험했어요. 이 땅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발 밑에 있는 땅이지. 근데 이 땅이 뭐라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땅이 뭐라고? 고정되어져 있는 거야. 고정되어져 있는 지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인류는, 휴먼 카인드는 was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휴먼 카인드, 인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으면 이게 동사 보면 돼. 단수잖아. 그러니까 was.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자주 생략돼. 원래 주어 플러스 비동사 자주 생략하고, 그럼 이 생략되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be2 동사가 보이는 거야. be2 동사가. 그럼 여기다가 3번이라고 쓰고 적어보세요. be2 동사는 뭐예요? be2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가장 첫 번째로는 투동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90%지. 투동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해석이 어색하면은 투동사 해야만 한다, 투동사 할 것이다, 투동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사실 이거 말고도 투동사 의도이다, 운명이다라는 게 있는데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 땅이라는 게, 내 발밑에 있는 땅이라는 게 바로 고정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스테이셔너리, 가만히 있는 지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지점, 가만히 있는 지점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관찰할 수 있는 거지. can. 인류는 관찰할 수 있는 거지. 모든 다른 움직임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봐봐. 이제 인류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 교육이, 이론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단순하게 생각했어. 근데 야, 지구가 별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야.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픽스된 게 아니라 지구는 자전축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돌고 있어.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어로 써야 돼. 받아들이는 것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사는 is를 쓴 게 맞지. 이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be to move away. 이거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만 합니다? move away.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단순한 경험이 뭐야? 우리가 단순한 관찰인 거야.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동격이고, 이게 뭐라고? 해석하는 걸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해석하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야. 뭐를? 보여지는 것인데, 이 보여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in the light of가 뭐뭐의 관점에서야. 이제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 눈으로 단순하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뭐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고? 이론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각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의 감각. 이 감각의 증거들 있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지, 태양이 도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반대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로 알게 되는 거야. 뭘 알게 된다고? 우리 지구가 우주를 돌진하고 있다. 우리 지구가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우리의 단순한 감각적인 증거는 그러므로 부적절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부적절한 거야. 뭐에 대해서? 모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부적절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inadequate 대신에 imprope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다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이론을 못 배우면은 졸라 단순하게만 봐요 라고 하잖아. 과학적인 걸 받아들이려면 해가지고 이것들이 분명히 흐름이 바뀌지. 그래서 이 3번 문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은 이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이 부적절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음 3번
이사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진짜 완전 그냥 신박한 의료 기술을 하나 만들어냈어. 완전 신박한 의료 기술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 의료 기술을 100페이지에 걸쳐서 논문으로 쓴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들을 막 다 나열해가지고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영어 그 논문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당연히 안 들어오지, 당연히. 그럴 때 그런 굉장히 드라이한 뭐라고 써져 있어? 드라이한 데이터에 그런 그 교수님의 논문처럼 그렇게 굉장히 드라이한 데이터를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미 넘치게, 휴머나이즈, 인간미 넘치게 해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교수님의 빽빽한 논문 중에서 그거를 좀 정이 넘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드라이한 데이터에서 초콜릿칩처럼 아주 맛있는 적은 맨입거리처럼 우리도 뭐냐 그 뭐 무슨 뭐 앙금 없는 팥빵인가 뭐 단빵인가 그러잖아, 찐빵인가. 그래서 앙금과 같은 역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스윙스가 말했던 애넥도트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근데 스윙스 맞냐? 애넥도트? 이센스인가? 이센스네요. 그래서요. 자, 한 가지 방법.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자, 우리 신입생 실력 한번 볼게. 가로 어디서 닫아야 돼? 얼굴 짜내버렸네. 동사 앞에서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성일이 요때의 대신 왜와 위치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불완전이잖아. 근데 뒤에가 읽어보면은 작가가 만들 수 있다.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글들을 해가지고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불완전이 아니니까 위치는 안 돼요. 그러면 관계부사 쓰면 되겠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이니까. 그럼 무슨 방식이라면은 관계부사 뭘 써야 되는 거지? how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how로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how로 써도 틀려요. 뒤에가 완전한데도 how로 쓰면 틀려요. 그 이유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the way how는 그냥 이유 없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냥. 뭔 말인지 기억나죠?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지? the way how는 그냥 안 돼. 원래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그냥 된만 돼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한 가지 방법인데 작가가 굉장히 인게이징이 인터레스팅이야. 흥미있네. 와, 이거 아래다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세상 좋네. 그냥. 작가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글들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함으로써이다. 이것을 by ing 함으로써이다. 뭐를 배움으로써이다? 확인하고 글을 쓰고 위치시키고 뭐를? 일화를. 이해했지? 일화를 둠으로써 이 글이 재밌어지는 거야. 이렇게 타이트하게라는 거는 압축돼요. 이렇게 압축되어서 쓰여진 미니스토리가 일화를 의미하는 거지. 일화. 미니스토리는 굉장히 맛있는 작은 맨입거리들이에요. 이 일화라는 이 작은 얘들이 뭐냐면은 어떤 한 편집자가 묘사를 했는데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지. 왜? 편집자가 묘사했다.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이게 뭐라고? 한 편집자가 뭐라고 묘사한 거야? 요거를 뭐로써 묘사한 거예요? 초콜릿칩이라고. 기사에 글에 초콜릿칩이라고 묘사했어요. 데이라는 게 여기는 일화들이지? S부터 쓰니까 일화들은 be at home in 이라는 게 집에 있다잖아.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안히 자리를 잡다야. 편안히
자리를 잡다. 한번 외워두면 자리를 잡다. 이번 수능 볼 때까지 다시는 써먹을 일이 없는 수고예요. 그냥 오로지 이번 내신을 위해서 외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화들은요 엄청 자리를 잡았어요. 다음에 요거 원급 비교 as 형용사 부사 as 뭐 이런 것들 첫 번째 as 아예 없는 셈치고 두 번째 as 처럼 만큼 이라고 해석하죠. 다음에 보이니까 바로 할게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는 뭐예요? 있다, 존재하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완전 자동사지? 이 형식으로. 이거 의미 없는 말들이긴 한데 여기 있는 피처 스토리가 특집 기사야. 특집 기사.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화들이라는 게 여기 봐보세요. 아주 많은 글들에 편안히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일화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안하게. 연설에서, 설교에서, 코미디 독백에서, 책에서 뭐만큼? 이 일화들이 어디에 있는 것만큼? 특집 기사에 있는 것만큼. 이 일화들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작동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로써 작동을 아주 잘 잘하고 있냐면은 이 리드라는 게 어떤 기사의 첫머리예요. 도입부. 리드, 첫머리든 엔딩이든 사파든 잘 작동을 잘하고 있어요. 이 사파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랑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에 비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본인이 맞춰보세요, 여러분. 뭘 써야 될까요? 자, 레언이한테 물어볼게요. 레언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선행사가 지금 복수지? 시제는 현재지?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고 복수니까 뭐예요? R을 쓰면 된다. 이게 생각되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사파들인데 이것들이 뭐냐면요. 원고가 글이야, 글. 글 전체를 통틀어서 흩어져 있는 사파들. 이 일화들은 딱딱한 글을 굉장히 정감 넘치게 해줍니다. 여기서 정감 넘친다는 건 뭐라고?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사람들이 이런 드라이한 데이터, 의대 교수님의 논문을 다 까먹어도 아무리 중요한 글이 써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대단한 것들을 다 까먹어도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일화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채로운 일화들은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화라는 건 뭐야? 사람들에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뇌리에 꽂힐 수 있도록 일화라는 건 어떤 일화인가?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딱딱하게 쓴 것처럼 그냥 말을 한 거가 아니라 이 핵심 포인트의 중요성을 말한 거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일화라는 거. 자, 사례로 한 논문이 있는데 아티클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아티클이냐면은 주요 의학적 굉장한 돌파구에 대한 논문이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종류의 중요한 정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드라이 데이터가 되는 거야. 굉장히 건조한 데이터들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데이터는 혹시 몰라서 하는 건데 적어보세요. 데이터는 복수다. 그럼 데이터 한 개 쓰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데이텀 해야 돼. 데이텀. 이게 단수야. 자, 이 교수님의 논문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중요한 정보가 다 있거든. 하지만 뭐 한다고? 이 기사는요 점점 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웬 뒤에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웬 뒤에가 뭐 했을 때, 작가가 뭐를 삽입했을 때, 일화를 삽입했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화가 없으면은 이게 인간하면 안 돼가지고 뭔가 이게 딱딱한 게 풀리지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어려운 말만 있으니까. 또 환자에 대한 이거 알아야죠. 이 환자의 삶이 구해졌다.
이 환자의 삶이 구해졌다. 그러면은 이 whose를 문법 용어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거든. 그럼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성인이? 불완전이죠. 여기 봐보세요. 삶은 is에 구해지다. 수동태지. 내가 수동태는 완전이라 그랬어요, 불완전이라 그랬어요, 영우? 완전이라 그랬죠. 아니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데 왜 관계 대명사냐고. 왜 대명사냐면은 whose 뒤에는 무조건 뭐를 쓰면 안 돼? 어를 쓰면 안 돼. 관사를 쓰면 안 돼. 관사도 엄연히 품사죠. 그리고 이 오브 whose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브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알아야 되는 문법은 뭐냐면은 whose를 오브 위치로 바꿀 때에는 뒤에 어를 써야 돼. 어 라이프 관사를 써줘야 돼. 아니면은 어나 더를 써줘야 돼. 어나 더를 써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whose를 쓸 때는 관사를 안 쓰지만 이거를 똑같은 오브 위치로 바꾸면 관사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관사가 있냐 없냐로 whose냐 오브 위치냐를 맞출 수가 있겠지. 라이프인데 관사가 없어 지금처럼. 근데 오브 위치에다가 써놓고 학교 선생님이 맞게 틀리게 물어봐. 그러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일화를 넣는데 환자에다 이러는데 이 환자의 생명이 구해진 거야. 뭐 때문에? 의료적 돌파구 때문에.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하는데 뭐에 대해서? 딱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즉 이게 지금 뭐 의미하는 거야? 애넥도트를 의미하는 거야. 일화를 읽고 싶어요. 사람들은 딱딱한 글이 아니라 일화를 읽고 싶어 하는 거야. long after는 한참 지나서고 이제 읽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논문을 다 잊어버리겠지. 이 굉장히 놀라움을 유발하는 건가 ing고 ed가 아니라 굉장히 놀라움을 유발하는 통계들, 굉장히 compelling이라는 거는 매력적인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인 디테일들 또는 핵심 포인트들, 어떤 이 글에 이야기에 이런 것들은 다 까먹거든. 다 까먹은 한참 이후에도 사람들은요 뭐는 기억할 수 있다고? 다채로운 일화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화란 어떤 거라고? 이 핵심 포인트의 중요성을 그저 나열하고 그저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뇌리에 박히도록 보여준다는 거지. 뭔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자, 5번인데요. 이거 1번부터 3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근데 이거 지금 풀었니? 여기 되면은 못 푼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골랐어요? 골랐네. 한 명 빼고 답을 안 고르면 실합니까, 여러분?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야 뭐 해설을 하지. 풀어보세요. 이거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응. 다녀오세요.
그래요? 숙제했어요? 그래요? 성일이 숙제했어요? 그래요? 영어 숙제했어요? 채점을 안 했어요. 그 들어오세요. 얘들아 우리 그 뭐냐 짝수번은 문법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근데 좀 고민을 해요 오전에. 이거를 홀수본을 다 꼼꼼히 공부하면서 짝수본까지 숙제를 다 해오라는 거는 좀 에바인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짝수본은 근데 내가 다 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짝수본은 강의를 빨리 듣고 변형 문제만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석도 하고 뭐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짝수로 들어가요. 너희들 짝수본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냐? 홀수만 하고. 홀수만 안. 그럼 중국어랑 어디 학교였지? 중국어랑 어디가 또 들어가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중국어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호르몬이라니까 호르몬.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뭐가 나면 화가 나면 돼. 아무튼 무슨 호르몬이 작용하죠. 그 호르몬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그 호르몬이 다 퍼지잖아. 내가 흥분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지. 호르몬은요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도 퍼지고 또 여기서 말하는데 호르몬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거의 모든 곳, 우리 신체의 거의 피가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 다 간다 이 말이에요. 호르몬이 피가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호르몬은 피 타고 다니니까 이해했죠? 근데 또 호르몬은 어디도 갈 수 있냐? 어디에만 머무를 수도 있냐면은 아주 가까운 장소, 아주 가까운 장소에만 모여서 머물러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하지만 호르몬은 또한 어떻게도 작용할 수 있다고?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시니티가 주변이야, 주변. 가까운 주변. 뭐 주변 안에서 이거 무슨 외부 세포 액체 뭐 이런 건데 뭐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주변 안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글은 뭐라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 어디든 아주 멀리까지도 작용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기나 어떤 특정한 근육에서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글이 설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봐보자. 호르몬이라는 건 아주 가까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냐면 얘가 관계 부사거든. 관계 부사니까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지 수동태로. 근데 관계 부사라면은 앞에가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행사가 더 웨어리니까 더 플레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선행사일 거 아니야. 이게 더 플레이스가 선행사면은 그냥 안 씁니다.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when이면은 더 time이고 reason이면 더 reason이고 why면은 더 reason이고 이런 선행사면 다 생각할 수 있어. how는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고. 호르몬은 아주 가까운 장소, 가까운 장소에 작용할 수 있어요.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가까운 장소에서도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멀리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은 거리라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호르몬은 뭐만 있으면 돼? there is가 있다지? there is가 있다죠? 그저 있을 필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어만 있을 필요가 있다. 그저 뭐만 있으면 된다. 호르몬은 액체. 액체라는 건 뭐야? 액체라는 거. 예를 들어서 피가 되는 거죠. 호르몬은 피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피만 있으면은 가까운 멀리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머물 수도 있다. 이 피라는 게 어떤 피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요거는 이제 원래 여기는 이제 which is 이게 생략됐겠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져 있겠네.
이 P라는 건 어떤 P야? 연결시켜주는 P지. 어떤 분비 장소,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드레날린이 퍼지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소하고 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 장소, 이게 액션이 행동이 아니라 작용이다. 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P다 이 말이에요. 호르몬은 P를 타고 다니니까. 뭐 했을 때? 호르몬이 P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엔터 다음에 at이나 to를 너무너무 쓰고 싶지만 쓰지 않아요. 왜? 엔터는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니까. 호르몬을 싹 다 그냥 색깔이 없어. 그냥 호르몬 흰색이라 할게요. 호르몬이 피에 들어갔을 때 호르몬은 are swept off가 퍼지나거든. 그럼 이거를 spread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아. 자동사 수동태 안 된다고 몇 번 알려줬었지. 자동이니까 수동 안 돼 이렇게 외우면 돼. 퍼지지. 호르몬은 그럼 퍼집니다. 어디로? 모든 부분에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어디든 간다 이 말이에요. 뭐 어디에 다다르면서 컴마 ing 레언이 컴마 ing 뜻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그렇지 하면서 어디에 다다르면서 피가 가는 모든 곳에 다 가면서 호르몬은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호르몬은 이번에 뭐라고? 국소적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국소적으로. 멀리 다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에서만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어디 주변 안에서? 외부, 세포, 혈액 이런 거 주변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해서 이제 인슐린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인슐린이 어디서 분비가 되는가? 그리고 그 인슐린이 아주 멀리 있는 간이랑 모든 근육들에도 다 갈 수 있고 또 인슐린이 동시에 어디도 갈 수 있다? 굉장히 췌장 바로 옆에 있는 이 국소적인 지역에만 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좀 쉬고 할게요. 23분이니까 30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삼각대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숙제 검사할게요. 자, 우리 저번에 3강 했었지. 3강의 짝수가, 홀수가. 여기 안 되어 있니? 여기 꼼꼼하게 하도록 하세요. 이거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못 찾겠어요. 이거 채점 하면서 고쳐보세요. 이제 수업 끝나면 할 시간 없을 테니까 집에 가서 하면 이거 안 되고 그렇지. 7번이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거 채점이랑 고치고 그 다음에 다음 숙제까지 해오세요. 숙제 잘했네. 자, 매연이 오늘 거 워크북도 챙겼지? 그것도 숙제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3강은 했어요? 쌤이 이거 하라고. 내가 이것만 하라고 그랬다고? 응. 기억하셨네. 레연아, 앞으로는 취소할게요. 11강에 아까 했던 대로 그 해석 쓰고 워크북하고 변형 문제 풀어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애초에 두지 않을게. 토요일 날 어차피 이거 한 번 더 하거든.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몰아서 해요. 영어의 숙제는 해야죠. 변형 문제도 갖고 와야지. 안 했어요. 뒤지세요. 아 이거 뭐냐 이거 모르는 것만 쓰면 돼요. 해석 잘 안 되는 것만. 그걸 이제 알려주다니. 야, 녹화되어 있는데 나랑 진짜 3만 원 받을래? 너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런가? 이거 살짝 주작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쓰고 아직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예 하지 않았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왜 또 마지막 건 안 했어 또. 별이 좀 많았는데. 변형 문제. 하긴 좀 했어요. 이제 고3쯤 되잖아. 그럼 사실은 해석이랑 워크 말고 그냥 문제 빨리 풀면 돼. 뭔지 알겠지? 해석이랑 워크 안 돼도 문제는 풀어야 돼요. 이해지? 절반. 절반이요? 3분의 2요. 예. 3분의 2지. 숙제. 네? 숙제요.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저번에 상강 배운 거 해석 써오기였지? 반 했어요. 좀 이상한데? 반은 아 짝수문도였지?
차영아, 네. 오늘 숙제는 뭐 오늘 배운 거 예지문 해석도 열심히 쓰면 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약을 가시다.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오늘 후딱 끝내고 내가 이 부분만 넘기면은 뒤에 지문 엄청 쉽거든. 이거 좀 잘 따라와요. 이거 좀 과학 지문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당뇨병 주변에 앓으시는 분들이 있지. 나도 있는데 당뇨병이 있으면은 콜라를 못 마셔요. 당뇨병에 걸리면 콜라를 못 마셔. 왜? 콜라는 뭔지 설탕성원이잖아. 설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기치 않게 어떤 당을 엄청 많이 섭취해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항상 무슨 주사를 가지고 다녀? 인슐린 주사라는 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인슐린을 몸에 투입해. 뭔지 알겠지? 그럼 이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 원래는 주사를 꽂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요 췌장에서 만들어진대.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이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피를 타고는 온갖 것들에 간이랑 온갖 근육들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올라간 당을 이렇게 조금 내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혈액을 타고는. 근데 또 동시에 이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췌장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는 작용을 한대요. 얘가 여기서 작용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끔 이 인슐린이 췌장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는 멀리도 가지만 바로 붙어서 작용도 한대요. 그럼 이제 이 호르몬은 이제 또 다른 호르몬이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몸에 당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 그거를 인슐린이 우리 몸에 피 타고 돌면서는 이 당을 낮추잖아. 근데 또 너무 낮추면 안 되겠지? 너무 낮추면 저혈당으로 쇼크가 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호르몬은 뭐냐면은 당을 너무 낮추는 그거를 또 억제한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둘이 인슐린이랑 또 다른 호르몬이 둘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뭐 한다고요? 어떤 주요한 이유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부사 y 대신에 대를 쓸 수 있고 어떤 주요한 이유가 된다고? 우리 인간의 혈당 수치가 항상 뭐 하는 거야? 항상 놀라울지만큼 뭐 하는 거예요? consistent, 일정한 거예요. 놀라울지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인슐린이 멀리까지 곳곳을 다 가면서 혈당을 낮추고 또 인슐린이 췌장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는 또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 다음에 이 호르몬이 너무 낮추게 하는 건 억제하고 이러면서 콜라보를 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라울지만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인슐린은요 시크릿이 이게 분비되다야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혈액으로 분비가 돼. 어떤 세포? 췌장 안에 있는 세포들에 의해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뭐 했을 때? 인슐린은 언제 꼽는다고? 모르고는 콜라 마셔가지고 몸에 당이 너무 높아졌을 때야. 뭐 했을 때? 혈당 수치가 상승했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냥 내용이니까 그냥 흰색으로 그냥 밑줄 그으면 돼요.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은 이거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야. 췌장에서 혈액으로. 이 인슐린은 도달합니다. 아까도 여기 루칭에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도달하다도 어디에 도달하니까 S나 T로 쓰고 싶지만 쓰면 안 돼요. 인슐린은 간이랑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리까지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간이랑 멀리 있는 근육들까지 다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은 이것들이 이 간이랑 근육들이 뭐를 다 테이크업 써버리도록 만듭니다. 몇몇 당들을 다 써버리도록 만들어요. 뭐를 위해서? 저장과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인슐린이. 동시에 아까 국지적으로 할 때는 벗었지만 이번에는 동시에를 썼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인슐린은 세포는 세포인데 췌장에 있는 세포인데 어디? 바로 옆에 있는 췌장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도. 이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냐면은 여기는 원스는 앞에 있는 셀스를 가리키는 거야. 췌장 몸 저기가 아니라 췌장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이 세포는 어떤 거냐면은 이것을 분비하는 건데 뭐를 자극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인슐린이 되는 거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옆에 있는 세포. 컴마 ing가 뭐뭐 하면서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면서 컴마 ing가 자극하면서 이것들 이 세포들이 여기 있는 대항은 세포들이 되는 거고 이 세포들이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극하면서 얘들아 학교 선생님은 맨날 이 자리에 있다가 to produce가 맞니? producing이 맞니? 그냥 to 없애고 produce가 맞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거 봐봐 동사를 봐야지 동사가 make, have, let 사역동사 아니지 보다, 듣다, 지각동사 아니지 못하게 멈추다, stop, inhibit, 억제하다 이런 거 아니지 그러면은 다 투부동사 써 뭔지 알겠지? 세 개가 아니면 다 투동사 써요 세포들이 뭐를 만들도록 자극하면서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도록 자극하면서 이런 다른 호르몬들은 하니까 이 문장이 C가 되는 거야 이 다른 호르몬이 게 다른 호르몬이거든 이런 호르몬들이라는 게 그럼 이게 C니까 앞에서 적당하게 A, B 잡아가지고는 문장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으니까 여기서 이제 B를 잡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호르몬들은 여기서 이제 수반을 알아야지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격 부여 그래서 아래다가 적어보세요 이거 1번이라고 쓰고 1번 stop hinder 방해하다 inhibit 억제하다 inhibit은 inhabit이랑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keep도 있죠 keep이 목적어 from ing라고 쓸 때는 다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지 막다, 억제하다, 방해하다, 멈추다 이렇게 인슐린이 췌장 옆에 딱 붙어가지고는 세포를 자극하는데 그러면 자극하면 뭐가 된다고? 다른 세포를 만들어 그 다른 세포는 뭐 하는 세포야? 인슐린이 너무 당을 낮추면 안 되잖아 그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세포는 너무 낮추는 것을 억제하는 거야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지 이 다른 세포는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뭐 한다고? 금지시키는 거야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금지시키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억제합니다 못하게 멈춥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있는 further는 2번이라고 쓰고 이 further가 F-A-R-T-H-E-R 구분해야 돼요. 둘 다 더라는 말이지만 얘는 정도고 얘는 말 그대로 거리가 더 멀다 할 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지.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지.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고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야. 어떤 양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rise는 완전 자동사지. 그래서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당 농도가 상승하는 양. 당 농도가 상승하는 양에 맞춰서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까지 다 어떤 거야? 빨강색이랑 파란색이랑 합친 거죠. 인슐린이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콤비네이션, 조합이야. 뭐랑 뭐가? 로컬, 국지적인, 가까이서, 디스턴, 거리가 먼 효과. 이거의 콤비네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왜 혈당 수치가 놀라울지 만큼 일정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 요거는 단순한 내용이다. 성일이 네. 자전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대충이라도?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가죠.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그 페달에 뭔가 체인이 연결되어 있지? 아주 단순한 거잖아. 그치? 우리 요거 지퍼 있죠? 지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 지퍼 작동 원리 어떻게 되지? 매우 단순한 거잖아. 이게 뭐가 아니라고? 이게 뭐가 아니라고? 이게 뭐가 아닌 거야 지금? 로켓 사이언스가 difficult야. 어려운 과학. 이게 어려운 과학이 아니에요. 그치? 매우 뭐야? 매우 기초적인 거야. 충분히 기초적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걸 가지고 나는 과학적으로 많이 원리를 많이 설명할 수 있지 라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다. 사람들은 본인의 이해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근데 이 과대평가한다는 말은 애초에 문제점이 많은 단어지. 과대평가한다는 건 실제로 얘네들이 아는 then they do잖아. 뒤에가 they do잖아. 이 do가 알다. 저거 보세요. 그들이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 뭐 한다고? 과대평가하는 거야.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아는 것보다. 실상은 뭐 하는데? 실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실상은 뭐라고? 실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많이 안다라고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과대평가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너 이해하니? 어떻게 지퍼가 작동하는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은 화장실 변기물 어떠니? 내리면은 그게 수압 낮아져가지고는 그 물 압력 차이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물건들은요 충분히 기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거 1번 0 쓰고 씀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지. 얘 불완전 자동사네. 불완전 자동사라는 건 어떤 말이야?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항상 뭐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해요. 보어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가 비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I am 다음에 이력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꼭 뒤에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이 보어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안 된다라고 한 30번쯤 얘기했어요. I am a student, I am happy는 되고 I am happy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이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look, seem, appear가 있어. 이 자리에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나와요. 그럼 이 보어로서 명사도 올 수 있을 것이고 형용사도 올 수 있을 것인데 명사는 꼭 앞에 뭘 써줘야 되는 거야? 꼭 앞에 like를 써줘야 돼. 명사처럼 보이다. 형용사는 그냥 써주면 돼요. 형용사 자리에 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돼요. 이걸 왜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지퍼든 화장실 변기든 이런 물건들은 뭐뭐처럼 굉장히 기초적인 것처럼 기초적이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basically라고 쓰고 싶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자동사는 도행 뭐가 안 된다고 그랬지? 자동이니까 뭐가 안 되죠? 자동이니까 수동이 안 되지. 그렇지, 수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쓰면 안 돼? 이 씀을 뭐뭐처럼 보이는데 are seem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확히 뭐는 아니라고 엄청 어려운 과학은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거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매우 과대평가합니다. 본인들의 이해하는 것을. 뭐를 이해해? 이런 단순한 아이템들이 주어가 기능하다라는 동사다.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거. 한 연구에서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 요청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사람들이 평가해 보도록 1개부터 7개까지, 그러니까 7개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어요. 7개에 대해서 뭐를 평가하도록?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얼마나야? 주어 동사 나오면 어떻게고?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 7가지 물건들의 작동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나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높게 평가했겠지?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막상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 똑같이 물어봤을 때는 본인들의 평가를 이제 현실을 깨닫고는 뭐 했다라는 거야? 낮췄다라는 거야. 높였다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현실을 깨닫고는 저 아무도 몰랐네요 이러고서 낮췄다라는 거야. 본인들의 평가를. 그들은 그리고 나서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설명해 보라고. 실제로 다시 한번 요청하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설명하도록 디테일을, 이 작동 원리가, 이 물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시킨 거예요. 과대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디테일을 설명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자주 생략된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방문하다니까 질문을 다시 받도록 요청이 되었을 때 뭐에 대한 질문?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걸 다시 질문을 받도록 요청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이야. subject는 실험 대상자들. 이 사람들은 이 subject가 people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뭐 했다고?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야. 내가 과대평가했다는 거, 내 지식을. 그래서 뭐 했다고? 그들의 평가를 낮추었습니다. 심리학자 이 사람이 신입생이 있으니까 이 새끼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언어를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뭐를 수행했냐면은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어요. 관계 차영이 where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지.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뒤에는 어떻게 완전? BPP 수동태로 완전.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위치 쓰면 안 돼요.
자, 어떤 비슷한 실험을 했냐면은 학생들이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이때 설명하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설명하도록 요거를 목적어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학생들이 요청받는 설명하도록 sketching out이 describing 또는 쉬운 말로는 그냥 explaining이야. 설명함으로써, 묘사함으로써. 메커니즘은 작동 방식이에요.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설명하도록 하면 요청을 받아봤어. 뭐를 설명하도록?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어떻게라 그랬어. 어떻게 자전거가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이 결과가 매우 놀라움을 유발했으니까 ed가 아니라 ing가 맞는 거고, 이 결과가 매우 놀라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과대평가했으니까 설명은 못했다라는 거야. 뭐를 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라는 건 뭐야? 위에 이제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걸 완성할 수가 없었다. 설명하는 걸. 이거 2분 노는 맞고 2분 2분 아니다. 2분 2분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요. 뭐야? 얘들아 미쳤나봐. 2분 2분 맞죠? 둘 다 비록 뭐뭐. 아가리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거 틀린 건데 맞았다 주면서 강조가 돼가지고 더 기억이 잘 남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자, 비록이고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as thought가 아니지. as thought가. as thought는 마치 뭐뭐처럼이잖아. 마치 뭐뭐처럼. 사람들은 설명하는 일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거야. 비록 뭐일지라도 자전거가 그렇게나 여기 서치와 형용사가 very야. 매우 친숙한 물건일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본인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3번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thinking that they know, 그들이 안다. 훨씬 더 많은 걸 안다. than they actually do. 그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현상은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로서 알려지게 된다고? 설명하는 깊이 있잖아. 설명의 깊이. 설명의 깊이가 이런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환상, 속임수, 헛됨이 되는 거지. 설명의 깊이가 헛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그 말이에요. 숙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11강에 1번, 3번, 5번, 7번을 해서 워크북 전형 문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심히 배우시면 되고요. 토요일에는 우리가 3강에 1, 3, 5, 7번 배웠고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오늘 11강에 1, 3, 5, 7 배웠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세 워크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우랑 이제 도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제 앞부분 우리 뭐 3강 도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강부터 영우는 4강을 이렇게 수강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2개씩 듣자. 2개씩. 도예는 3, 4강, 영우는 4강, 5강 2개씩 수업 듣고 관련된 거 해석만 써보고 해석까지는 써보고 가요. 해석까지는 써보고 어차피 지금 숙제해야 되니까 해석까지는 써보고 그 다음에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짝수목, 이거 홀수목만 들으면 돼요. 어차피 홀수목만 강의 보내줄 거거든. 이렇게 하면 돼요. 수고 많았음. 잘 가. 네. 뭐라고요? 다방죠. 아가리 하세요.
9번의 정답. 9번의 정답은 야씨 여러분 저 혹시 숙제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저번 시간에 숙제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야 됐을 텐데 못 느꼈어요 여러분? 뒤에 워크북이 없어요. 아니에요. 숙제 안 했네 이 새끼. 와 숙제 안 근데 했네. 워크북이 없던데? 워크북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없어요. 그- 해석만 2개 있던데. 저기 문제풀이 책에 워크북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1강부터는 문제풀이 책에 워크북이 붙어 있어. 문제풀이 했으면 뭐 아는 거죠. 안 했네요. 그러네요. 자,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도에 이상한 거 없었어요? 그냥 답이 틀렸어. 내가 답이 틀렸어요. 야, 너 학원 한 2년 다니면서 내가 답 틀린 거 본 적 있냐? 답이요? 내가 답이 틀렸어. 답 틀린 거 본 적 있어? 틀렸는데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답을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엄청 겸손해졌어요. 앞으로는 답 확인하고 가르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답 틀렸어요. 어떤 답 틀렸냐면은 이런 젠장 11강의 1번 표 보세요. 11강의 1번에 그러니까 이게 5번은 당연히 맞긴 해. 5번이 당연히 맞긴 한데 난 아직까지도 왜 센서비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기억나니? 이 질문 기억나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 봐, 나만 봐보면 돼요. 그냥 내 눈으로 그냥 단순하게 관찰만 하면은 과학적인 이론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론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관찰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감각에 관련된 증거, 내가 감각 보는 거니까 내 눈으로 보는 증거는 과학적인 이론에 부적절하다. 나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감각에 관련된 이론 증거가 감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이론이라는 게 해석이랑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이 해석이랑 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각의 증거는 해석이 안 되는 증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에 uninterpreted라는 해석이 안 되는 증거라는 게 정답은 5번이에요. 혹시 나한테 왜 5번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진짜 씨. 나 이제 그래서 다 확인하잖아. 씨 진짜. 와. 씨. 넘어갈게요. 이쪽에서.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가르치는 건데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젠장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어떤 얘들이냐면은 빨간색으로 가장 어린 애기들.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안 배웠어요. 배웠니? 안 배웠어요. 가장 어린 애기들. 6, 7살도 안 돼. 막 3, 4살짜리 애기들이에요. 3, 4살짜리. 가장 어린 3, 4살짜리 애기들은요. 요렇게 보이지 않아. 3, 4살짜리 애기들은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이론이라는 게 당연히 3, 4살짜리 애들은 이론이라는 걸 모르지. 이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 뭐 하라 그러거든? 균형 맞추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균형이 맞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보는 거야. 그저 그냥 단순하게 계속 그냥 해보는 거야. 단순하게. 어떤 이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대입해가지고 될 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게 지금 문제점이냐면 이론에 의존한다라는 theory readiness가 이론 의존성이라고 아래에 써져 있어요. 이론에만 의존하는 거야. 이론에만 의존하는 거. 이론이 없는 얘들은 그냥 균형 맞을 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 움직여오면서 균형을 맞추거든. 근데 이론에 의존하는 애들, 걔네들이 대략 6에서 7살 정도 되는 그런 애기들인데요. 그런 애기들은요 뒤에 나오는데 어떤 짓을 해? 그런 애기들은
뭔가 이론이 안 맞잖아? 그럼 이론을 수정해야 되잖아. 이론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를 그냥 균형 맞추는 게 불가능한 건 그냥 빼놔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너무 이론에만 의존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여기 봐보세요. 연구에서 얘하고 얘가 뭘 보여줬냐면 이론의 의존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어떤 실험에.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ask 다음에 이렇게 투동사가 나오잖아. 우리 아래다가 적어볼까요? ask 다음에 for이 나오든 ask 다음에 투동사가 나오든 ask 다음에 대절이 나오든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ask 다음에. 그럼 이거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말이에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질문하다가 아니라. 이 실험자들이 애기들이 균형을 잡아보도록 부탁했어요. 이해했지? 그럼 우리 이것도 오랜만에 이것도 해볼까? 학교 선생님은 이 자리에 있다가 투 밸런스가 맞니? 밸런싱이 맞니? 그냥 밸런스가 맞니? 이렇게 여쭤보세요 항상. 그럼 어떻게 고민하면 된다고? 동사를 써야지. 동사가 사역동사 make, have, let, 보다, 듣다, 지각동사, 못하게 멈추다, stop, hinder, keep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다 투부정사 써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 연구자들은요 애기들이 균형을 맞춰보도록 이 나무 블록을 균형 잡아보도록 이때의 균형 밸런스는 타동사 목적어를 균형 잡도록 타동사로 쓰였어. VT가 타동사라는 말이에요. 균형을 잡아보도록 요청했어요. 이 나무 블록들을 아주 폭이 좁은 메탈 레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아닌데 아무튼 여기다가 나무 블록 균형 맞춰봐라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세모는 아니고 폭이 좁으니까 이런 메탈 레일 이런 메탈 레일에다가 나무 조각을 균형 맞춰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이 좁은 메탈 레일에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 많은 블록들은 이거 오형식 사역동사고 목적어 부호가 나오지? 그러면 또 아래다가 하나 더 적어보세요. 저렇게 have가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호로 이렇게 pp가 되잖아? 그럼 해석을 목적어가 pp 당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또는 그냥 pp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야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봐봐 무게추 입장에서는 분배가 되는 거지 본인이 배분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ED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자, 많은 이 나무 블록들은요 뭐가 되게 하는 거야? 그들의 무게추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대부분의 이게 나무 블록이면 나무 블록 대부분은요 무게추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니까 딱 가운데에 무게추가 있는 거야. 대부분의 나무 블록들은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애기들 입장에서는 이 레일에다가 이거 나무 블록 균형 맞출 때 그냥 가운데에다가만 잘 놓으면 돼. 그럼 균형이 맞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많은 블록들은 무게추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져 있어요. so that. 그래서 자 so that은 또 아래다가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so that이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뜻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거든.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게추들 대부분은요 많은 무게추들은 무게추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져 있어.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이 많은 블록들이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하학적 중심에서 기하학이라는 건 도형이야 도형의 중심에서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밸런스는 뭐야? 자동사가 되는 거지. VI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균형이 맞도록 기하학적 센터에서 대부분은 다 이래. 근데 다른 블록들은 뭐를 이제 이거 사역이 아니라 그냥 가지다라는 말이고 많은 다른 블록들은요 뭘 가지냐면 보이든 안 보이든 무게추가 있는 건데
어디 위에 있는 거야? 한쪽 끝에 있는 거야. 그럼 이 한쪽 끝에는 지금 뭐랑 다른 말이지? 한쪽 끝에 있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균등하게 무게추가 배분되었다라는 말이랑 다른 말이 되는 거지? 한쪽 끝에 있어요. 무게추가 여기 나무 블록은 어떤 무게추가 여기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끝에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 걔네들이 중심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서 중심이 잡히도록.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균형이 그와 중심이 잡히는 건데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중심이 잡히도록. 뭔 말인지 알겠죠? 한쪽 끝에 무게추가 있으니까. 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가장 어린 애기들은요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론이라는 걸.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블럭들을 요리조리 움직였던 거예요. 그 블럭들이 균형이 맞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자동사가 되는 거지. 자, 자동사는 뭐가 안 되죠, 성일이? 수동태. 수동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쓰면 안 된다고? They were balanced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을 때까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6번 문장 앞에 그러나 또는 반면에 너 쓸 자리 있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번에는 좀 배운 얘들 6, 7살짜리 배운 얘들 이번에는요 그러나 반면에 6, 7살 대략 6, 7살짜리 애기들한테 대부분의 애기들은 뭐 이거 appear to have pp를 썼다. 그러면은 이 아래다가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동사 to 동사에서 이거랑 동사 to have pp랑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동사 to 동사면은 둘이 시제가 동일한 거야. 앞에가 현재면 뒤에도 현재고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고. 근데 동사 to have pp는 얘가 have pp가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제 더 과거일 때 have pp를 써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한 시제 더 과거일 때 have pp를 쓰는 거야. 앞에가 현재면 뒤에 have pp는 과거, 과거면은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 뭐도 알아야 되냐면은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완료 시제 있잖아. 완료 시제가 물론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강조의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로.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강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어. 애기들이 과거에 강한 이론을 채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보다 그냥 강조의 의미죠. 강조. 애기들은 진짜로 강한 이론을 채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우리 저거 어답트는 뭐라고 쓰면 안 돼요? 적응하다라는 어댑티드 쓰면 안 되지? 이 6, 7살짜리 애기들은요 아주 강한 이론이 있는 것 같아. 그 강한 이론이 뭐라고? 사물은 균형이 맞는다 센터에서 라는 이론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러한 애기들이 이제 어떤 애기들? 6, 7살짜리 이론에 의존하는 애들. 이러한 애기들은 이 나무 블럭들을 위치시켰다. 레일에 레일 센터에서 레일에다가 위치를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잘 위치를 시켰지. 하지만 기회가 또 나오죠. For ordinary 블록스는 일반적인 블록들은 일반적인 블록들에 대해서는요 이 데이터 값은 잘 맞아떨어졌어. 이 이론에 대해서 잘 맞아떨어졌어. 이 데이터 값이 중앙에 놓으면은 블록들이 잘 균형을 맞네 라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문제지. 그러나 이 이론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야. unbalanced 블록에는 균형 잡히지 않는 나무 블록에는요 작동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제 이론을 수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기들은 하드 2가
그냥 헤드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애기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하학적 센터 이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가 중요한데 두었어. 균형 맞지 않는 나무 블럭들을 가운데다가나 잘 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어사이드 옆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옆에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이론을 수정한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그냥 바꿔버려. 균형 맞지 않는 나무 블럭들을 그냥 옆에다가 밀어둔 거야. 뭐로써? S 계속 가야지. 뭐로써? S 다음에 저 전치사니까 이게 형용사 나오면 앞에 being이 있는 거야. 불가능한 것으로서. 아니 걔네들보다 더 어린 애들은 다 균형 맞췄어. 근데 얘네들은 균형을 잡기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옆에다가 그냥 밀어놔 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본인보다 어린 애들은 그냥 다 일일이 해가지고 균형을 맞췄는데 얘네들은 내 이론에 맞지 않네. 그러면은 균형 잡는 건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균형이 맞지 않는 나무 블록들을 put aside 옆으로 밀어놔 버렸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면은 우리 저희 그러므로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그러므로 저게 만약 연결사 나온다면은 학교 선생님이 죽었다 깨라고 더 쓰라고 안 되죠? 그럼 뭐가 있어요? as a result 있고 as a consequence 있고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또 consequence 살려서 consequently 있고 이 결과적으로라는 말은 그러므로랑 같은 말이지. 또 그러므로도 뭐 있어요? therefore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요거 아까 이거 동사 to have 이거랑 괜히 헷갈리라고 동사 to have인데 이거를 뭔가 그냥 괜히 have have pp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례를 하나 얻는 것 같아 보여. 어떤 사례야? 이렇게 명사를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그러면은 영우 그리고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그렇지. 관계 부사지. 그러면은 도해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죠. 관계 부사 두 글자, 완전 두 글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러면은 레연이 뒷문장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거예요? 형이 수십 번 얘기해 줬어요. 자,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레연? 동사 한번 봐보세요. 과거요? 그거 말고 지금 동사가 무슨 태예요? 수동태지. 수동태는 완전하더라고 그냥 외워버리라고 했죠. 수동태로서 완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 관계부사의 위치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 활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를 하나 얻는 거 같냐면은 6에서 7살짜리 애기들의 실험이 방향이 잡혀진다. 뭐에 의해서? 본인들의 직감이나 감이 아니라 이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뭐라? 본인들의 실험이 이론에 의해서 방향이 잡힌다가 뭐가 된다고? 이론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 의존성. 내 실험이 이론으로만 방향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 의존한다는 거지. 그리고는요, 이제 뭐 했을 때? 데이터 값이 이론에 맞지 않았을 때, 데이터 값이 이론에 맞지 않았을 때 애기들은 이론을 바꾸지 않아. 뭐를 바꿔? 데이터 값을 바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adjust가 조절하다지? 조절하다 바꾸다? 뭐를 바꾼다고? 거기 adjust 다음에 더 데이터 값이 맞는 거야. 거기다 theory x라고 적어서 데이터에다가 theory x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안 돼? 여기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를 조절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뭘 쓰면 안 돼요? theory라고 쓰면 안 돼.
이론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바꿔버리는 거야. 균형이 안 맞는 블락으로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데이터 값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다음에 11번 12강 들어간대? 입장 안 왔어? 네, 봐보세요 여러분. 나랑 너랑 당연히 그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 한 경험이 다 다르지? 나랑 너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금 우리는 항상 뭐에 의존하는 거야? 우리의 해석에 의존해요. 해석에. 근데 어떤 해석?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고? 우리 자신의 해석. 내 자신의 해석에 의존해.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혜야,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difficulty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말을 내 기준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be based 근거한다, 기초를 둔다. 어디에? 나의 해석에. 나의 해석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정답 무의로제 걸리겠네 씨. 정답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different interpretation은 뭐야? 다른 해석이지? 왜 다른 해석이? 같은 해석이면 안 돼. 문제가 같은 해석이면 문제가 안 일어나지. 다른 해석인 거야. 거기다 different interpretation 거기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나와 상대방의 다름이야. 나와 상대방. 나와 상대방의 다른 해석 때문에 똑같은 상징적인 말이나 제스처를 두고 나와 상대방이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자, 기본을 둡니다. 상징적 하지 말고 상징의 해석에 기본을 둡니다. 또 다른 사람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거를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에 기본을 둡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부로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 사람의 의도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머리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고? 우리 자신만의 해석에 의존합니다. 어떤 상징이라는 건 말이나 몸짓이나 다른 행동들을 말해요. 이해했지? 다음에 여기 의존한다 있죠? 이거 의존한다 아래다 적어보세요. 그거 이제 르라이 온이 있고 카운트 온이 있고 카운트가 있고 이거 고3이라면 꼭 알아야 되니까 정리해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존하는 거야. 어떤 상징들을 사용할 때 이 상징들이라는 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몸짓이나 다른 행동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stand for가 나타내나요. 그 밖에 무언가를 요거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그게 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다른 무언가. 이 else가 뭘 의미한다고? 다른 거. 다른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다른 무언가의 의미를 내가 나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아, 나 배고프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죠. 우리가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말을 스테이트먼트가 말이야. 그 진술 말.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equate. 똑같이 합니다. 뭐랑 똑같이 한다고? 우리 자신의 배고픔을 빌리는 거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 사람의 배고픔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과 그 사람의 배고픔을 똑같이 하는 거야. 5번. Because 우리의 반응이 다른 사람 커뮤니케이트 다른 사람 말이야. 다른 사람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S에 붙었으니까 여기 R 써야지. 우리의 반응이 어디에 근본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해석에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본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려움들은 다 뭐에 근거한다? 나와 상대방의 다른 해석.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왜 나온다고? 나와 상대방의 다른 해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와 상대방의 다른 해석 때문에 나의 배고픔은 너의 배고픔과 똑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배고픔은 뭐가 아니 즉각적인 게 아닐 수 있다. 너의 배고픔만큼 즉각적인 건 아닐 수도 있다. SS 원급 비교할 때 첫 번째에서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에서는 철원만큼이지. 너의 배고픔만큼 즉각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방의 온도가 어떻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춥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나에게는. 너는 춥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추울지도 모른다. 자, 다음에 내 경험적인 백그라운드나 내 경험의 배경이나 아니면 나의 더 느린 인지적 처리 과정은 이렇게 두 개가 주어네. 이 주어는 의미할지도 모른다. 다음에 동사 나오고 대시 나오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적어볼까요? 동사 대시냐 동사 와시냐. 의미할지도 모른다. 뭐뭐하는 것을.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죠. 우리 성일이가 얘기해 보세요. 동사 대신 뭐, 동사 와서 뭐. 와시 불안정. 와시 불완전, 대시 완전. 대시 완전. 그러면 대는 품사가 뭐예요? 완전한 거니까. 접속. 접속. 롤을 접속하면 기분 완전 좋아. 이거 불완전해. 불완전. 관계대명사. 여러분 이것도 좋은 접근법이에요. 왓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왓은 왜 불완전한 거야? 왓은 항상 화가 나니까 와! 이러면 불완전. 이해했죠? 와! 이렇게 화가 나니까 불완전해. 화가 나고 와! 이렇게. 그래서 불완전. 내 경험적인 백그라운드랑 나의 느린 인지 처리 과정은 너보다 느린 나의 인지 처리 과정은 뭐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It takes me longer. 나한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느린 거니까 너보다 느리니까 이게 뭐 한다고?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비슷한 이해에 도착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이해? 문제점이 이해를. 근데 이 문제가 너한테는 뭐 생각할 필요도 자시고도 없이 그냥 분명하게 보이는 이 문제의 이해가 나한테는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얘들아 이거 보이니? appear, look, seem 다 뭐뭐처럼 보이다지? 이거 불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봐봐봐 이거 문제는 문제인데 너한테 분명해 보이는 문제지. 보이는 문제니까 이거를 뭐라고 쓰고 싶어져? is appeared로 쓰고 싶어져요. 수동태로.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look, seem, appear는 아주 유명한 불완전 자동사예요.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아주 유명한. 그러면 영호야, 내가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그랬지? 자동은 뭐가 안 되죠? 수동이 안 되지. 그니까 is appeared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라는 거는 이게 뒤에 보충해주는 단어가 없으면 문장이 어색하다라는 거야. 보인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게 보인다고 해야지. 아, 뒤에 있는 게 뭐야? 불완전 자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해준 단어 보어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보어는 뭐랑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고 배웠지, 레연이? 몰라.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불완전 자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어요. 이게 불완전 자동사야. 이해했지? 비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I am happy 형용사 되고 I am a student 명사 되지.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랑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I am happy는 되고 뭐는 안 돼? I am happy는 안 되지? 보어 자리에 부사를 못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해했지? 이게 근데 비동사 빼고 나머지 모든 불완전 자동사는 이 형용사가 뭐뭐 하게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돼. 그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거 봐봐. 너한테 분명하게 보이는 문제 이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obviously라고 ly 쓰고 싶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보어 자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안 되니까 ly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오늘 한 거